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66살 할아버지인데 15살 손녀뻘 되는 아이와 부부의 인연을 맺어야 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반대로 이제 겨우 중학교 2학년쯤 된 어린 소녀가 집안이 망할 위기에 처하자 66살 노왕의 잠자리로 들어가야 했다면 그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저나 제 몸은 바치오나 제 영혼까지 가져가실 수는 없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도 서글펐던 이 기묘한 혼례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피눈물 나는 생존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망해가는 집안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된 15 소녀의 소름 돋는 반전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인생사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요. 66이면 이제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어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조용히 여생을 정리할 나이인데 조선의 임금 영조는 그 나이에 다시 한번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구였느냐? 바로 갓 피어난 꽃봉오리 같은 15살의 어린 처녀 정순왕후 김씨였더랬지요. 할아버지와 손녀뻘 되는 이 기이한 만남이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을까요? 66 노련한 임금의 눈빛 속에 담긴 쓸쓸함과 15 어린 소녀의 가슴 속을 휘젓던 그 서슬퍼런 두려움. 오늘 밤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었던 그 혼례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비화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아마 인생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입을 포근하게 덮으시고 300년 전 그 차갑고도 뜨거웠던 궁궐의 밤으로 저와 함께 떠나보시지요. 정순왕후 김씨, 그녀가 15 되던 해의 친정집 풍경은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본래는 뼈대 있는 명문가 집안이었지만 당시 그녀의 오빠는 권력 싸움에서 밀려나 관직에서 쫓겨나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날 위기에 처해 있었지요. 쌀독은 비어가고 대문 밖에는 서슬퍼런 감시의 눈길이 가득한데 그 가녀린 15 소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내 한 몸 궁궐로 들어가 우리 집안을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제물이 되리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거친 무명옷을 벗고 화려한 간택복을 입으면서도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나이 66의 할아버지 임금을 모셔야 한다는 두려움보다 자기가 잘못되면 집안이 아주 망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중압감이 어린 소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드디어 간택날이 밝았습니다. 전국에 내로라 하는 명문가 처녀들이 저마다 고운 자태를 뽐내며 궁궐 마당에 구름처럼 모여들었지요. 영조 임금은 노련한 눈빛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다른 처녀들은 바다니 산이니 대답하며 임금의 환심을 사려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 끝에 서 있던 15 소녀 김씨만은 달랐습니다. 전하,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옵니다. 바다의 깊이는 잴 수 있으나 사람의 속마음은 끝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답 한마디에 영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 어린 소녀의 가슴 속에 어찌 이리 깊고 넓은 통찰이 들어있는간 말인가. 임금은 그 자리에서 그녀를 왕비로 점찍었지만 그 결정이 훗날 어떤 피바람을 몰고 올지는 그때까진 아무도 몰랐더랬지요. 혼례를 앞둔 김씨가 사가에서 지내던 그 보름간의 시간은 정말이지 꿈결 같으면서도 지옥 같았을 겁니다. 정식 왕비가 되기 전 별궁에서 지내는 동안 어린 동생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눈물 짓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걱정 마셔요. 제가 궁으로 들어가 우리 오빠도 살리고 우리 집안 꼭 다시 일으켜 세울게요. 15 소녀의 입에서 나올 소리치고는 너무나도 비장하고 서글픈 다짐이었지요. 궁궐에서 보내온 화려한 예물들이 마당 가득 쌓였지만 김씨의 눈에는 그것들이 마치 자신을 평생 가둘 쇠사슬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66살 남편과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나이 많은 며느리와 아들을 마주해야 하는 그 기묘한 운명 앞에서 그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드디어 호리예식 날, 66 노왕과 15 소녀 왕비가 마주 앉은 모습은 온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궁궐로 들어가는 정순왕후의 뒤로 백성들은 수군거렸지요. 어린 것이 참 안 됐네. 할아버지 뻘 임금을 모시고 어찌 살고. 하지만 그녀는 가마 안에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영민함이 남달랐습니다. 임금이 입을 옷에 치수를 재기 위해 잠시 뒤를 도라고 하자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군자는 뒤를 돌지 않는 법입니다. 직접 제시지요. 그 당당한 기계에 영조는 다시 한번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내 이제야 임금의 짝을 제대로 만났구나. 노년의 영조에게 그녀는 단순한 후처가 아니라 자신의 복잡한 정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동반자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초기 궁궐 생활은 그야말로 날선 칼날 위를 걷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갓 들어온 어린 왕비가 집안의 명예를 걸고 오빠의 복직을 꾀하려 할 때마다 조정의 대신들은 어린 년이 정치를 안다며 빈양대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정순 왕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66 노왕의 성격이 얼마나 불같고 변덕스러운지 잘 아는 그녀는 숙빈 최씨가 그랬듯 아주 은밀하고도 지혜롭게 움직였습니다. 영조의 화가 치밀어 오를 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그 불길을 잠재우고 오빠에 향한 비난이 쏟아졌을 땐 임금의 효심을 자극하며 조용히 집안의 입지를 다져갔지요. 이 15 소녀의 무서운 침착함 뒤에는 집안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이 차갑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얄궂지요. 정순 왕후가 궁궐의 뿌리를 내려갈수록 그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가문과 대립각을 세우던 사도세자와의 관계였지요. 15살에 들어와 오빠를 살리고 가문을 일으키려 했던 그녀의 집념은 결국 조선 왕실 최고의 비극이라 불리는 이모화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녀를 밀어넣게 됩니다. 집안을 살리려는 욕망과 왕비로서의 의무, 그리고 여인으로서의 고난이 뒤섞인 그 처절한 사투 속에서 정순 왕후는 서서히 소녀의 탈을 벗고 냉혹한 정치가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녀가 꿈꾸던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문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가시관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66 노왕과 15 소녀 왕비의 그 기이하고도 숙명한 첫 만남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15이라는 어린 나이에 집안을 짊어지고 궁궐이라는 호랑이 굴로 들어간 그녀의 용기가 참으로 가상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오지 않으신지요? 인생이란 게 그렇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지만 그 길 위에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운명은 뒤바뀌는 법이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에 묵직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시리즈인 사도세자와 정순 왕후의 갈등 이야기도 들고 올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로 손 한번 따뜻하게 접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모든 걱정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십시오.